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월미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유정복 시장의 형님들이 땅을 갖고 있다는군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자, 김유령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떤 장면인지 보겠습니다. 여기가 월미도 관광지구 사진을 저희가 위성사진 보여드리고 있죠. 네, 지난 18일인데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곳 월미 관광지구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고도 제한을 풀었습니다. 네. 이전 2007년부터는 7층에서 9층까지 건물만 지을 수 있게 했었는데요. 그 정도까지 지었는데. 네, 이제 지난 18일 지상 50m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완화를 했습니다. 최고 16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7층에서 9층까지 이제 층수로 제한을 했는데 이제는 높이로 제한을 기준을 바꾼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좀 높아졌네요. 네, 그로 인해서 최소 한 7층 정도는 더 지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런데 네. 어제 고도 완화 발표를 유보했습니다. 네. 이 유정복 시장이 직접 이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논란이 된 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이, 이 문제의 땅이요. 저희가 이제 필지 9개가 있는 걸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저희가 했는데 이렇게 이 3군데 9필지가 유정복 시장의 형님과 그 가족들의 땅이잖아요. 네, 알고 보니 그중에 9필지가 유정복 시장의 형 2분과 또 네. 형의 와이프인 형수, 그리고 그 형수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전체 필지에서 봤을 때 한 2% 정도 되는 땅인데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고도 제한이 풀린 곳 중에 한 2% 정도는 요 일가의 땅이다, 형님들 땅이다 그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알고 보니 이 땅들은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매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정복 시장 쪽에서도 좀 항변할 말이 있는데요. 일단 어느 땅인가 저희가 좀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땅 지역의 모습을 좀 보시면서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월미도인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유정복 시장의 형님 그리고 형수 그 회사가 소유한 곳인데 아직 뭐 빌딩이 많이 지어지지 않은 곳이어서요. 네. 자, 고도 제한하고는 아직은 뭐 여유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만 뭐 고도 제한이 풀리면 당연히 땅값이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8월부터는 모노레일과 케이블카가 들어서기로 되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땅들입니다. 자, 일단 이 땅들이 9필지인데 공시지가만 90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가의 땅인데요. 일단 인천시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보시는 장면이 월미도의 일부인데요. 아니, 이거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전임자가 한 거, 우리는 단순히 결정한 걸 이행하는 것만인데 왜 우리한테 비난이냐? 이렇게 네. 말할 법도 하긴 하겠네요. 네, 지금 인천시에서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네. 월미도 고도 제한을 완화한 거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전임 시장인 손영길 시장이 2014년 4월 결정한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정복 시장이 취임을 한 시기가 2014년 7월이고요. 네. 그런데 송영길 시장이 결정을 한 건 4월이니까 네. 지금 현재 유정복 시장과는 관련이 없는 거라고 인천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박성호 부국장 질문 드릴게요. 일단 네.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은 뭐 인천시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영향을 미쳤을 리는 없는 건데 문제는 전임자가 결정했지만 시장의 형님들 땅인데 이행을 좀 늦출 수는 없었던 겁니까? 이 결정은 송영길 전임 시장 때 됐다 하더라도 이제 연구 네. 용역을 실제로 발주하는 네. 이런 단계에서 보면은 네. 그 현직 시장 형제의 땅이 네. 포함됐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쨌든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데 네. 아마도 이 부분을 무한정 그렇다고 연기시키기는 어려웠겠지만 네. 이런 오해를 풀 수 있는 어떤 좀 조치가 네. 좀 이루어지고 했더라면 더 이런 논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게 추정의 영역인데요. 유정복 시장이 이런 결정하는 거 형은 몰랐을 수 있고 형이 땅 가진 건 유정복 시장은 몰랐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 그렇죠. 가능성 큽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정치인으로서 네. 그리고 한 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이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은 최소화하는 게 더 맞겠죠. 그리고 인천 이 시민단체들도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14년 12월에 연구 용역을 실시한 만큼 토지 소유주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네. 최소한의 오해를 줄이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 이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유정복 시장이 형님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다면 내가 사실 거기에 땅이 있는데 전임 시장 때 이거 고도 제한 풀렸는데 좀 미리 할래? 아니면 동생 아우야 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끝난대 할까? 이런 대화가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어쨌건 유정복 시장 이 결정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여론이 이제 빗발치니까 또 비판이 빗발치니까 유정복 시장으로서는 오케이.
내가 임기가까지에 있는 동안은 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임기 이후로 미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결정고시를 늦추라고 지시를 한 사람이 유정복 시장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임기 내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 월미도를 하늘에서 찍은 그 모습인데, 자, 저렇게 많은 곳이 개발되고 있고 고도 제한이 풀려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층고가 높아지는데 시장의 형님 일가가 재산상 이득을 보는 일 결정이 늦춰졌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합당한 정책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 얘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새요,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시내,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코를 막고 지내야 될 텐데, 자, 서울시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의 경유버스 못 온다. 좀 중요한 결정 같아 보이네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버스를 타실 때 네. 저렇게 그림에 나오는 빨간색, 저기 네. 광역버스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파란색 M버스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중에 상당수 지금 계산해 보면 약 1,700대가 네.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버스입니다. 디젤 경유를 그렇습니다. 쓰는 예. 버스다. 네. 예. 문제는 서울시에 있는 버스는 모두 네. 압축 천연가스 버스, 네. CNG 버스로 이미 교체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시내만 돌아다니는 거는 천연가스라 공해가 별로 없는데 경기도와 인천에서 들어오는 광역버스는 상당수가 여전히 아하. 경유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오는 경유버스가 서울로 들어오면서 네. 상당히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저렇게 빨간색 버스인데 이게 경유를 쓰는 버스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따로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저 매연 자동차 버스 매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고통이 좀 컸었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 문제는 돈인데요. 한 2천억 원 든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버스 회사가 그냥 알아서 바꿔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버스를 교체할 때는 네. 일정 부분은 그 버스를 갖고 있는 운수업체가 내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일정 비율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1,700대를 6개월이나 1년 안에 바꾸려면은 네. 최소 2천억, 그 네. 외에 충전소를 설치한다든지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자체와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꺼이 그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세금으로라도 이제 메워서라도 경유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건 맞겠다. 그 버스를 막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만약 이거 못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걸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만약에 기한 내에 못 바꾸더라도 네. 갑자기 달리던 버스를 도로에서 막거나 그런 네.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네. 일단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전에 기한 내에 경기도와 인천시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네. 교체를 완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네. 바꾸지 못한 버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이 버스를 이용해서 통근하는 분들이 4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쨌건 6개월에서 1년 내에 바꿔라.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국민들이 이제 삶의 질, 공기의 질 때문에 고통받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1,700대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대상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